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쯤에 석방이 됐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죠. 뭐 요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재판부가 심사를 하는데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구속기간 만료, 이걸로 오늘 자정에 석방이 된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겠죠. 요즘에 가장 큰 화제는 이른바 가짜 인터뷰 공작, 신앙림 씨와 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됐는데 전면적, 원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 내지 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다.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인터뷰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님 인터뷰가 이제 보도됐을 당시에 2022년 3월 6일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해당 보도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는 보도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 다음에 이 인터뷰의 요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조우영을 불러서 네가 조우영이야?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 이렇게 돼서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았던 그 대출금, 이게 나중에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한 수사를 빼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장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윤석열 중수과장이 조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입장에 현재도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자기가 신앙림 씨 인터뷰에서 했던 핵심 요지, 그게 뭐 사적인 대화였건 인터뷰였건 그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앙림 씨 책 1억 6,500만 원 주고 3권 산 부분, 그 책이 신 씨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다. 이것도 황당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조우영이라고 이제 대출 브로커 윤석열 중수이과장으로부터 뭐 커피를 대접받고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다.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다. 자, 원천적인 부인이죠. 원천적인.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당시 인터뷰 당시에 패닉 상태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패닉 상태일 수 있죠. 그러나 2021년 9월 15일이면요. 8월 31일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정말 조그만 인터넷 매체에서 첫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크게 보도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9월 한 5, 6일쯤에, 그게 9월 10일자입니다. 9월 10일자 주간조선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주간조선의 영향력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거든요. 15일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2021년 9월 15일은. 그러니까 이 당시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는 지금 만들어낸 말이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사적인 대화, 아니 신앙림이라는 사람이 선후배사입니다. 한국일보 계열사 선후배. 그런데 그 사람이 김만배 씨하고 아무런 뭐 이런 어떤 사전 대화, 교감 없이 그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기사로 써먹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죠. 한국일보 계열사에 같이 있어요.
저는 뭐 15년 내지 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오고 만났다. 이것도 양측이 입을 맞춘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뭐 신앙림 씨도 뭐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중수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것도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중수과장이면요, 그 중수과장 위에 중수부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선에서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우영 정도면 부산저축은행의 큰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 조우영 정도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하나 뺀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죠. 만약에 진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위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 인터뷰 내용이 그게 인터뷰가 아니었다 하는 걸 뒷받침하는 정도의 그 얘기에 불과하지 사실과 다르다. 뭐 1억 6,500만 원 책값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끔 종편의 패널로 나오는 소종섭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소종섭 국장이 2021년 바로 이런 즈음입니다. 이거 대화할 즈음. 그 즈음에 이미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맥. 그런데 그 전에 그 다른 잡지 같은 곳에 계속해서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 연재했던 거를 묶어서 책을 냈는데 그 책하고 똑같은 책입니다. 신앙임 씨 책. 대한민국의 혼맥. 근데 무슨 문화재적인 가치?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종섭 국장의 책을 봤습니다. 값이 얼마인지 19,800원이더라고요. 19,800원. 거의 그거에 10,000배를 주고 산 겁니다. 10,000배. 그래서 김만배인가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조우영의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조우영 씨가 다 이 얘기를, 워딩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도 아니다. 녹음도 몰랐다. 대선 개입도 몰랐다.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그런 위치가 아니다. 책값, 그 책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이다. 이걸 거짓으로 왜 단정할 수가 있느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상식이 있는 얘기고. 자, 책값 세 권에 1억 6,500만 원. 책값으로 그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신하경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얼마였냐면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3,300 몇십만 원 책값으로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뇌물로.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이거는 가짜 허위 인터뷰하고 그 보도 시점 대선 개입 이거와 거의 인과관계가 똑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뭐 이거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다 뭐 조우영 씨 그다음에 이런 인터뷰 종용받은 거 남욱 변호사도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 게 김만배 씨의 권유에 의해서 도피를 했고요. 도피하자마자 김만배 씨가 미국으로 전화를 해서 야, 그 윤석열이 그때 커피 타준 거 맞지? 라고 얘기해서 남욱 변호사가 얼떨결에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입단속이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 또다시 조우영 씨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이거는 이재명을 대장동에서 완전히 지워라. 너도 앞으로 인터뷰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은 빼고 얘기하고 이건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관련자 증언들이 일치돼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도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들이 있죠. 그것도 다 증언하고 있고 그것이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가 이렇게 황당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이 부인이 먹힐 것 같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찰이 이제 신앙림 씨 자택
그다음에 김만배 씨 자택 뭐 다시 다 압수수색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허위 인터뷰를 둘러싸고 이게 과연 어떤 그 의도로 기획이 됐는가 하는 걸 지금 열심히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신앙림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출두 요청을 했는데 신앙림 씨가 뭐 건강 운운해 가면서 출두를 안 했습니다. 아마 김만배 씨가 오늘,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씨 석방이 결정되게 어제 오후 6시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결과를 보고 말을 맞추고 나서 출두를 하려고 의도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신앙림 씨로서는 성공했죠.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만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대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말 맞추기를 하겠죠. 뭐 그렇게 말 맞추기 해서 신앙림 김만배 둘이 말 맞춘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뭐 조우영, 남욱, 뭐 유동규 워낙 들은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게 김만배 혼자의 공작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당시 여권들과의 합작품이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합작품이라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게 없습니다. 단독 작품일 것이다 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김만배 씨 혼자 이런 걸 기획했다, 이 공작을 실행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국면이 많고, 그 다음에 당시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하는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과 이재명 측 김만배 씨가 짜고 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물론 증거는 없지만 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그 공동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풀려났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다소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 이미 조우영,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다 상세하게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마 끝내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석방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뭐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까 수사 난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죗값 1억 6,500만 원, 이게 이제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아니면 이것도 이제 별도의 뭐 배임, 김만배 씨는 배임 증제가 되는 거고 신앙림 씨는 배임 수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으로 아마 구속영장을 김만배 씨에 대해서 또 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됐다고 끝난 일이 아니다. 앞으로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그 비자금 저수지 이 부분도 있고요. 입을 열기 위한 검찰의 노력, 이거는 계속될 텐데, 어찌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황당한 변명,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아내거나 뭐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황당한 해명이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김만배 씨가 이제 이 허위 인터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이제 검찰하고 맞닥뜨리게 될지 이건 뭐 함께 지켜보면 되겠지만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